자격증도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30개 이상 취득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막히면 끝까지 글을 못 쓰고 나오는 친구가 많았어요. 나만 어려운 건가? 나만 준비를 안 한 건가? 막 전화로 막 노발대발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박수진이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20학번 정하늘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이야기부터 큰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수시 특성화고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를 진학해서 취업 관련된 준비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진학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금융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서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이나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서 금융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자 경제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논술 전형으로 이 학교에 오게 되었는데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정시 성적을 최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더 높은 대학을 목표로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전형을 선택을 했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여 논술 전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우선 금융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금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관련해서 언제 어디서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3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고 자격증도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30개 이상 취득했었던 것 같습니다. 생기부 장수도 조금 많았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적은 대부분 비슷할 거기 때문에 저만의 특별한 경험을 쌓으려고 다양한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논술 준비하면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술은 한번 감을 잃으면 다시 글을 제대로 작성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와 그리고 논술 공부를 꾸준히 병행하면서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능 끝나고 나서도 되게 놀고 싶은 마음인 거는 충분히 알지만 계속해서 논술 공부를 꾸준히 하고 시험 직전까지 펜을 놓지 않아야 그 논술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님은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작성 꿀팁 아닌 꿀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자기소개서에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녹여내서 누구보다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작성을 할 때도 여기서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를 파악하고 그 질문에 관련해서 어떻게 답변할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시험은 아무래도 글을 읽고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히면 끝까지 글을 못 쓰고 나오는 친구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일날 이 컨디션, 이 긴장 조절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일날 껌도 많이 씹었고 청심환 같은 거를 하나 먹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서 그 학교 시험 예비 문제 같은 것도 계속 읽어보고 글도 계속 써보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우리 수영하기 전에 준비 운동 하듯이 눈 운동, 마음 운동을 미리 해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우선 여러분들이 면접까지 오시게 되면 그 면접 관련된 질문들은 충분히 준비를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면접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누구보다 당당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면접관 분들께서 제 긴장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뭐 밥은 먹고 왔냐? 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밥보다 더 든든한 청심환을 먹고 왔습니다. 라는 등으로 분위기를 조금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약간 무섭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겁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질문받았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시험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3학년 때 점점 올라가는 게 좋은 케이스 아니냐, 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3학년 때는 조금 더 다양하게 준비하고 싶었고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면서 눈을 딱 쳐다보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웃으시면서 되게 좋게 봐주셨었던 기억이 있고 그렇게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수능 공부랑 논술 공부랑 어느 것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과외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하다가 결국에 수능 공부에 조금 더 치중을 했더니 또 과외 선생님 중에 논술 선생님이 화가 많이 나셔서 막 전화로 막 노발대발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고 너무 무서워서 진짜 막 울면서 독서실에서 이를 악물면서 막 논술 공부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진짜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막 전문적이고 어려운 단어를 써야 좋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분께 보여드렸을 때 엄청난 수정 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자기소개서를 보셨을 때 얘가 이걸 진짜 알고 쓰는지 그런 부분도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솔직하게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말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회탐구 과목으로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를 했었는데 계속 사회문화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능 진짜 한 2달 앞두고 윤리와 사상으로 바꿨는데 엄청 말렸어요. 근데 저는 제 선택을 믿고 했는데 결국에 사회문화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계속 남들 말에 휘둘려서 고민하고 이분이 강의력이 더 좋대, 이 문제집이 더 좋대 이런 걸 고민할 시간에 자기 생각을 확실히 잡고 딱 그 선택에 맡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에 진학하셨지만 취업과 진학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하게 폭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면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간식 행사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진짜 막 저는 거리도 학교랑 좀 멀어가지고 힘들게 오면은 배고프고 특히 1교시에는 진짜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간식 행사로 막 간식을 받고 다 같이 이렇게 옹기종기 잔디밭에 앉아서 나눠 먹고 그러면 그렇게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뭐 성년의 날이라든지 이런 각종 되게 소소한 행사들을 통해서 뭐 향수를 받는다든지 꽃을 받으면 정말 친구들하고 맨날 인스타에 태그해가지고 우리 이거 받았다 이런 거 올리고 이런 게 진짜 즐거웠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에서는 현재 경제 앞뒤로 짝선배, 짝후배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변경을 해서 짝동기 프로그램으로 같은 동기 친구들과 매칭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는 같은 20학번 친구를 같이 연락하고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경제학과에서 진행하는 한국 대학생 경제 학회 푸세아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저희 둘 다 현재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와 연합 활동을 통해 세미나 그리고 토론까지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랑은 확실히 다른 게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 보고 나면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막 그 조용한 강의실에서 연필 소리 사각사각 들리다가 갑자기 어떤 애가 딱 일어나서 가면은 저는 그때 심장이 잠깐 내려앉으면서 내가 공부를 안 했나? 이 생각도 들면서 아니 제가 공부를 안 한 건가? 이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떨면서 시험을 보고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비대면일 때는 어땠나요? 비대면일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한 유형이 있었는데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줌을 통해서 어떤 구도로 있는지 다른 유인물을 보면서 시험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화면을 켜놓고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면이랑 조금 비슷하게 줌 화면에서 사람들이 한 명씩 사라지면 그분들은 시험이 끝나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나만 어려운 건가? 나만 준비를 안 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면이랑 약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을 밀리지 않고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학과는 특히 초반에는 되게 간단하고 쉽고 흥미로운 내용을 배워요. 근데 가면 갈수록 범위도 엄청 커지고 적용하는 것도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초반에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엄청 고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과에서는 밀리지 않고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방에 노트북 안 챙김 vs 전공책이랑 필통 안 챙김. 하나 둘 셋. 2번. 왜냐면 저는 노트북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노트북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다 저는 타자로 적고 녹음도 노트북으로 하고 중요한 자료 같은 걸 다 파일로 정리해놓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경제학과도 책이 두껍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들고 다니는 게 저는 너무 힘들어요.
있어서 노트북 가볍게 얇은 거 딱 하나 드는 게 낫지 전공책 안 갖고 와도 돼. 전 약간 전공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전공책을 펴놓고 전공책으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전공책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딱히 잘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정말 어려운데 나만 수업 진도를 못 따라가나? 이런 건 아니고 솔직히 공부량과 그 성적은 비례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수학을 잘하면 확실히 편해요. 훨씬 더 이해 속도도 빠르고 그렇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를 나왔기 때문에 수학이 중점적으로 배우는 과목이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1, 수2를 약간 기본만 다지는 정도로 배웠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에 입학하기 전에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렸었어요. 경제학과에 들어가려면 어떤 수학 공부를 해야 할까요? 근데 거기에 댓글들도 다 그냥 편히 쉬다 가도 괜찮다라는 댓글들이 있었었어요. 그냥 수업을 열심히 복습을 하면 뒤처지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교 수업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많이 배우고 좀 더 현실에 더 적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치만 공부를 고등학교 때 조금 해두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업경제랑 금융일반이라는 과목을 배웠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약간 국수형처럼 중점적으로 배우는 과목이다 보니까 제가 흥미있게 들었었습니다. 약간 그때는 이걸 내가 언제 써먹는 거지? 하면서 들었었는데 경제학과에서 수업을 직접 듣다 보니까 아 그때 좀 더 열심히 들을 걸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과가 경영학부보다는 좀 더 수학적인 개념을 많이 적용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프나 함수 이런 내용을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학교 다니면서 막 경제학과 성심뽕에 막 차오를 때가 있어요. 진짜 학교 다니면서 되게 똑똑한 언니들도 많고 동아리 부원들도 있고 과 동기들도 있고 되게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 진짜 많다는 걸 새삼 느끼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목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취업을 준비하다가 갑작스럽게 대학교에 입학하는 예비 수정이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예비 수정이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준비된 인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주상신 청년사회 지성경제 예비 경제 수정이 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